안녕하세요. 동포세계 김용필입니다. 네, 오늘은 4월 25일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좀 여러분들에게 이런저런 동포 여러분들이 저한테 문의해 왔던 내용을 좀 토대로 해서 또 기존에 방송을 했던 그런 내용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네, 엊그저께인가요? 지하철에서 한 중국 동포분을 만났습니다. 유튜브 방송에 저의 또 열심히 보시는 애청자이신 것 같습니다. 저를 알아보시고 아주 반가워 하셨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거리에서 또 알아봐 주시고 또 이렇게 해주셔서 또 격려가 되었습니다. 네, 감사하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 간병인으로 일하고 계시는 동포분들이 가끔씩 저한테 일을 하고도 이 돈을 못 받았다고 하면서 이렇게 문의해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을 이렇게 좀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 간병협회를 통해서 보통 이렇게 이 간병 일을 하게 되는데, 근데 이제는 문제가 뭐냐면은 이 간병협회의 이 사무실을 찾아가서 직접 그 간병인을 소개받는 게 아니라 이제 문자 메시지를 보거나 그러면 거기에 있는 핸드폰 번호에 이제 전화를 하게 되면은 그걸 통해서 이렇게 있는 간병인을 찾아서 일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간병협회 사람도 잘 만나지도 않고, 그 다음에 그 명함도 받지 않은 그런 상태요. 단지 이제는 핸드폰 번호만 알고선 이렇게 통화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저는 이렇게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간병 일을 하고선 돈을 못 받게 되면은 결국은 그 간병협회에 그 통화한 사람으로부터 이 돈을 받아야 되는데, 근데 이 달랑 알고 있는 게 핸드폰 번호밖에 모르기 때문에 사실 핸드폰 번호를 딱 끊어버리거나 그렇게 하면은 어디 가서 하소연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꼭 어떻게 보면은 그 간병협회에 전화번호라든가 일반 전화번호하고 그 다음에 그 담당자 이 핸드폰 번호하고 그 다음에 그 사무실 위치하고 있는 이 주소 명함을 꼭 받아서 만약에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정 안 되면은 결국은 일을 했던 이 요양병원에, 왜냐면 요양병원하고 그 간병협회 분하고는 서로 연락이 계속 될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 요양병원에 따져 물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양병원 측에서는 이미 협회에 돈을 다 지급을 했다, 그러니까 거기서 받아라 이렇게 얘기를 할 텐데요. 근데 결국은 일을 한 거는 요양병원이기 때문에요. 어떻게 보면은 이 법적으로 만약에 걸고 넘어진다 그러면은 요양병원도 이 책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그 간병협회를 통해서 사람을 이렇게 찾아가지고 그냥 간병일을 시킨 거죠. 그러니까 요양병원이 실제적인 어떻게 보면은 고용주가 되는데, 사실 이제는 시스템이 이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 간병협회를 통해서 이렇게 일종의 소개를 받아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결국은 그때도 요양병원에 따져 물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요양병원에서 일을 할 때도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요양병원 그 담당자가 있습니다. 그럼 담당자의 전화번호, 연락처, 그 다음에 주소, 이런 거, 그냥 명함 정도는 갖고 있으면서, 그래서, 그 간병협회 사람이 결국 주지 못하면은 요양병원에 따져 물어라.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요양병원하고 이 간병, 이 협회 관계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야기를 항의를 해서 이렇게 돈을 받아준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동포분들이 그렇게 아시고, 여기에 이제 잘, 만약을 대처하실 수 있으면 좋겠다. 물론 이제 노동부에 신고를 하면은 그나마 좋은데, 사실 이렇게 간병인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정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일하고 계시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그냥 본인들이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좀 잘 고려해서 이 간병 일을 하셨으면 좋겠다. 또 이렇게 좀 연세 드신 분들이 더 특히 많은데요. 정말 이렇게 일을 하고도 이렇게 돈을 못 받았다는 얘기를 들으면 저도 마음이 아픕니다.
그리고 어쨌든 뭐 중국 동포 이 간병인을 일을 하시는 분들도 좀 자체 이 권익보호를 할 수 있도록 어떤 이렇게 좀 협회라든가 단체 활동 이런 거를 좀 조직을 하면 좋지 않겠나. 그래서 이렇게 이제는 일을 하고도 이 돈을 못 받게 되면은 누군가 거기에 대해서 그냥 목소리 좀 내고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결국은 좀 이렇게 이 근로계약 체결을 하지 않고 이렇게 이 간병협회라는 이런 소개서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 분들 여러 가지 좀 취약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임금체불뿐만 아니라 또 일을 하다가 또 이렇게 환자의 이제 낙상사고가 일어났다거나 그러면 또 개인이 다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미리 좀 이 보험 관련 뭐 이런 거를 좀 알아두시고 일을 하시는 게 이제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오늘인데요. 이런 전화도 받았습니다. 그 전에 이 한국에 있으면서 아마 재외동포 체류 자격으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코로나19가 상황이 벌어지니까 한 4년 만에 다시 이제 한국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근데 들어올 때 보니까 여권 번호도 다시 발급받았는데 여권 번호도 다르고, 그런 다음에, 이제는 은행 가서 이 돈을 찾으려고 하니까, 은행 가서는 당연히 외국인 등록증을 가져오라, 뭐 그렇게 얘기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여권이라도 갖고 와라 그러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이분이 이 통장을 개설을 할 때에 그러니까 이 통장을 통해서 이제는 뭐 비밀번호를 이렇게 입력을 해가지고 인출기에서 바로 이렇게 돈을 이렇게 찾았을 수가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통장을 통해서 돈을 인출을 할 수 없게끔 그냥 카드를 발급받아서 이 카드로만 인출을 받을 수 있게끔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근데 이제는 카드도 유효기간이 이렇게 지나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냥 돈을 찾을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 은행 창구에 가서 문의를 하니까 그냥 외국인 등록증을 다시 이 박으로 받고 와라. 그래야 이 통장을 다시 개설을 해서 그러니까 지금 개설되어 있는 통장을 다시 활용을 할 수가 있다. 뭐 이런 거겠죠. 그래서 돈을 인출받을 수 있다. 이런 건데 근데 이제는 보니까 이분이 F사인데 지금 접수를 하니까 뭐 서울 남부 출국관리사무소요 하니까 5월 18일 날 예약 접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5월 18일이면 한 20일 정도 넘게 이렇게 또 접수 기간도 걸리고 뭐 그러죠. 그러면 돈을 좀 뽑아서 또 써야 되고 막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이렇게 통장을 개설을 하고 나갔을 경우 이제 외국인 등록증이라든가 그리고 이렇게 그 여권이라든가 그 여권이 있으면은 그걸 꼭 소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등록증은 나갈 때 그냥 반납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복사를 해 갖고 계신다라든가 어쨌든 뭐 여권 같은 것도 이 구여권 새로 여권을 발급받아도 그것도 같이 새로운 여권하고 같이 갖고 다니시면서 뭐 일을 해야 된다. 근데 이분 같은 경우도 이제는 뭐 그때 외국인 등록증 발급받은 거 이제 복사본이라도 갖고 있었으면은 그거를 좀 입증 증명으로 해가지고 이 통장을 바로 개설해서 이제는 그 통장에서 이제 바로 돈을 인출할 수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외국인 등록증은 그런 거 그냥 반납하고 이 복사본도 갖고 있지 않은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여권은 또 새로운 여권으로 변경이 되다 보니까 여권 번호가 다르고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렇게 통장 개설하시는 분들 보시고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지만은 다시 이제는 외국인 등록증이나 F사 거소신고증을 발급받으면은 기존에 발급받았던 그 번호대로 이렇게 부여받을 수 있으니까요. 또 그거는 또 참고해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통장을 개설을 하고 출국했다가 이 장기로 갈 상황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 그 신분증을 그러니까 근데 통장 에 개설을 할 때 사용했던 신분증을 꼭 복사해 놓고 있어라.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앞서 이 가리봉동에서 일어난 사건 여러분들에게 방송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뭐 노래방 업주를 상대로 뭐 여러 수태 이렇게 괴롭혀서 어떤 이 중동포 범죄 관련 이런 방송을 드렸었는데 뭐 이 방송을 보시고
뭐 요즘 뭐 동포 사회에 이제 부정적인 여론이 또 이렇게 형성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또 언짢게 반응하신 분들도 있는데, 어쨌든 이 방송을 이제 많은 분들이 보셨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제는 중국 동포에 많이 밀거지하고 있는 지역, 이 중국 동포 상인들이 많이 이제는 늘어나고 있죠. 그리고 뭐 내국인들이 이제 많이 좀 이렇게 빠져나가고요. 이런 걸 때 중국 동포들도 스스로 이 범죄 없는 마을을 만들기 위해서 특히 이 상인분들, 또 뭐 노래방이라든가 뭐 이런 거를 구성하신 분들을 자체 협회를 구성을 해서 이런 거에 대해서 이런 공동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중국 동포들 각 있는 곳보다 어떤 곳은 이렇게 상인회가 구성되어 있는 곳도 있고 그렇지 않은 곳도 있는데, 들어보면은 상인회 구성이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서로 뭐 이해관계가 다르고 막 그러다 보니까 구성했다가 실패하기도 하는데, 그러나 이 중국 동포 상인회, 특히 밀집 거주 지역에서 범죄 예방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혹시 이렇게 상인회를 결성을 하거나 뭐 그런 필요성을 느껴서 좀 도움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또 저한테 뭐 연락을 주게 되면은 뭐 어떻게, 제가 지금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요, 어떻게 이제 구성하고 어떻게 활동을 하면 되는지 뭐 여러분들에게 또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우리 동포 사회가 지금 한국 사회에서 좋은 이미지로 계속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게 되어야 된다 하고 생각합니다. 네, 뭐 오늘은 최근에 이 방송 내용 이렇게 좀 종합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 이렇게 종합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동포세계시민대표 편집장 김용필이었습니다.